안녕하십니까. 정책 난제 대응을 위한 협력적 혁신의 과정과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된 한국행정연구원의 조세현입니다. 오늘의 발표는 그 협력적 혁신을 위해서 정책랩이 어떻게 운영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성과는 어떤 것인지에 관해서 그 저희 한국행정연구원이 지난 5년간 운영해온 그 정책랩, 열린 정책랩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정책랩이라는 것은 앞서 세션에서 말씀하셨던 그 다양한 그 내용들과 다양한 말씀들과 그 맥락을 같이 하는데요.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해야 되고, 그 참여의 장으로서 정책랩이 이용이 되면서, 그리고 그 참여가 좀 더 활발하게 되기 위해서는 정책랩에서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해서 소통을 잘 되게 하는 방식들을 활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자체가 어떤 개방적인 정책 과정의 혁신으로서 작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준비를 한 자료가 사실은 이제 국내 오디언스를 위한 해외 사례, 그리고 해외 오디언스를 위한 한국의 정책랩 사례인데, 국내 오디언스 분들께는 제가 따로 뵙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한국적인 맥락에서 정책랩이 어떻게 활용되었는지에 대해서 좀 더 포커스를 두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은 정책랩은 이 협력적 혁신이 필요하다라는 그 필요성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복잡한 문제는 어느 한 기관, 이 정부가 혼자서 해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공과 민간의 다양한 행위자가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방식의 해결책을 모색을 하고 공공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어떤 정책 혁신의 대안적인 방법입니다. 그 과정, 이것은 기존의 협력적인 거버넌스를 만드는 거 플러스 개방형 혁신의 이론의 어떤 관점에서 다양한 행위자가 함께 협력해서 소통하고 솔루션을 만들어가는 다는 관점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창의적인 문제 해결의 그 과정들, 방법들이 활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 장들과 방법으로서 정책랩이 활용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고. 그래서 저는 이 정책랩은 사실은 뭐 이론적으로 확립이 되어 있는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그런 사례들을 통해서 이런 특성들이나 그 컴포넌트들을 좀 이렇게 뽑아낼 수 있었는데, 사실은 이렇게 이 구성 요소들을 뽑아내는 것은 그 OECD 옵스에서 발간하는 다양한 그런 자료들을 저희가 바탕으로 활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OECD 옵스의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협력적 혁신을 위한 정책랩은 우선 정책 문제에 대한 인식 방법으로서 그 유저 센터드 관점이라고 해서 디자인 사고들을 활용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앞서도 말씀 주셨지만은 문제를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그다음에 통합적으로 문제를 이해하는 것은 개별 부처가 분절적으로 정책을 이행하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을 발견을 하고, 그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 정책의 정부의 운영 방식, 그리고 분절적인 정책들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열려 있다라는 것은 기존의 정부가 탑다운 방식으로 정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텀업 방식으로 정책 문제를 발굴하고 의제를 발굴해 나가는 그런 방식이고, 다양한 행위자들이 광범한 그 참여 주체가 서로 이렇게 학습해 나가는 그런 다중학습의 과정들, 그리고 환경은 굉장히 빨리 변화하기 때문에, 그리고 빨리 변화하는 환경에서 공무원이 단독적으로 원샷으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반복적인 그런 실험들, 그리고 순차적인 그런 그 혁신이 아니라 이제 민첩성에 기반한 그런 이터레이션 과정들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책랩은 그런 그 속성들을 지향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런 정책랩 방식을 활용해서 협력적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은 책임 있는 행정인이 돼야 되고, 정책랩을 운영하고 또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또 경계를 확장해서 네트워크를 좀 넓혀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혁신가로서의 마인드를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정책랩의 구성 요소로서 제가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제 방법적으로서는 정책랩은 문제를 공동으로 정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시스템 사고, 디자인 사고 등 다차원적인 인식 방법을 차용하고 있다. 그리고
플랫폼으로서의 정책랩은 정부 내 외부에서 현장 기반의 정책 의제를 발굴하는 과정이 이루어지는 곳, 그리고 정책랩이 정책 과정 그 자체로서 작동을 한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속성을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해외의 다양한 이런 사례들을 보면은 협력적 혁신을 위한 이런 정책 과정에서 정책랩들이 다양한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아마 매우 익숙한 그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영국의 그 네스타의 그 이노베이션 프레임워크가 이제 이렇게로 제시가 되어 있는 데다가 제가 기존의 정책 과정들을 같이 좀 이렇게 그 매칭을 해가지고 각각 과정별로 정책랩이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매칭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그 이제 지금 소개해드릴 그 한국행정연구원의 정책랩은 저 1번에서 2번에서 2번 정도, 그 정도에서 저희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다양한 해외 사례들에서는 이제 일부분 뭐 3번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 4번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 7번까지 다 이렇게 해서 시스템 혁신까지 이루어내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오셨지만 핀란드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7번까지 다 이루어지는 그런 사례이지 않을까라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뭐 여기 해외 사례는 제가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보시겠지만은 이제 미래의 어떤 그런 그 문제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서 데이터 이코노미, 그다음에 그 서스테이너블 솔루션 이런 내용들이 의제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들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는 그 아예 정부 안에 정책랩을 운영을 함으로 해가지고 디자인 사고 유저 센터드 기반의 그 정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조직으로서 다양한 부처들과 협력을 해서 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조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의제로서는 또 이제 자율주행 선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들이 필요할지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는 그런 워크숍을 진행하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다 이렇게 아시는 영국의 민간 조직으로서의 네스타, 그다음에 EU의 어떤 팔러시 랩,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오피스 오브 퍼스널 매니지먼트 자체가 교육기관으로서 디자인 사고에 대해서 교육을 하기도 하고 실제로 부서에서의 어떤 그 정책 문제 해결을 위한 그 지원으로서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대학에서도 또 사실은 이런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가 국책 연구기관이기도 하지만 미국에선 대학에서 연구자들의 연구가 실제 정책 문제 해결에 기여되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프로그램이 운영된 바도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한국의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의 저희 사례를 말씀드리면 저희뿐만이 아니라 행정연구원뿐만이 아니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그리고 KDI, 그러니까 이게 다 다양한 이 연구기관들이 열린혁신정책 플랫폼이라는 그 안에서 이제 랩으로서 각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한국에서의 이 랩은 경제정책, 산업정책 분야에서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빠르게 변화하는 이런 그 기술, 신산업 분야에서 정부가 단독적으로, 관료가 단독으로 정책을 기획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다. 그렇게 기획된 그 정책은 관료의 데스크 안으로 들어가 버리고 실제로 적용되기 어려운 부분도 굉장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혁신 성장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민간으로부터의 바텀업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바텀업 프로세스에서 이 정책 의제를 제대로 잘 구조화해낼 수 있는 그런 조직, 이 랩이 필요한데 그 랩을 먼저 국책연구기관을 중심으로부터 시작을 하겠다라고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현장 전문가 중심의 대응이 필요하고 기민한 조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산업에서는 제조업 그리고 전통적 서비스업 위주의 산업 정책은 이제 한계가 있고 섹터 간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랩을 활용해서 이 다양한 현장 전문가 그리고 다양한 섹터의 현장 전문가들 그리고 정책 수요자들이 와서 협력을 하는 그 공간을 만들자. 그런 공간으로서 이제 그 열린 정책 랩 그리고 뭐 열린 혁신 랩 뭐 저희 그 오픈 이노베이션 팔러시 플랫폼을 활용을 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정보위원회하고는 다르게 운영을 하자라는 그런 취지로 저희가 국책연구기관이 그 장으로서 역할을 했고요. 그래서 전문가라면 누구든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미리 정해진 어젠다를 어프로브하는 그런 장이 아니라 스스로 결정하고 아젠다도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논의된 사항도 수시로 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장으로서 저희가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국책 연구기관인데 정책 연구자가 그간에 했던 정책 연구자와는 매우 다른 활동들을 해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정책 환경을 분석을 하고 행위자를 탐색하기 위한 어떤 분석가로서의 역할뿐만이 아니라 이 장에 모이기 위해서 의제를 그 발굴에 함께 공동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의제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워킹 그룹을 참여하기 위한 그런 참여할 수 있는 그 다양한 사람들을 행위자를 탐색하는 것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 네트워크를 개방적으로 고도해 나가고 확장해 나가는 활동, 그리고 워크숍을 통해서 다양한 행위자가 상호 학습하고 저희 연구자도 학습하고 그 결과를 통해서 정책 의제의 초안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 워크숍의 과정이 굉장히 지식을 연계하는 역할, 그리고 상호 학습이 잘 이루어지고 토론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촉매자로서의 역할, 그리고 나와 있는 그 토론을 통해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정책으로서 구조해 나가는 그런 설계자로서의 역할, 그런 것들을 저희가 진행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하는 이 과정들을 보시면은 이제 문제를 인식하기 하는 그런 단계에서 또 현황을 탐색을 하고 시스템을 분석을 하고 정책 의제를 공동 창안해 나가는, 매우 넓게 시스템을 보기 위해서 매우 넓게 탐색을 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문제도 탐색하고 행위자도 탐색하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 문제에 어떤 부처가 협업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수요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다시 봐야 되는지, 이런 과정들을 저희가 다 거쳤고 워킹 그룹을 설계를 해서 워크숍을 운영하고 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그리고 정책의 어떤 전략이라든지 통합적인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을 일일이 다 보기에는 시간이 좀 촉박해가지고 저희가 뭐 다양한 전문가 FGI 세미나 포럼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 내용들을 그 문제들을 저희가 인식을 하고, 그 이후에도 이렇게 그 인터뷰라든지 그다음에 워킹그룹 참여자의 발굴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대표성 있고 다양한 그 행위자들을 저희 워킹그룹에 모시고, 그다음에 이제 협력을 통해서 공동 의제와 전략을 설정을 할 때 책무성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지, 다양한 이런 그 요소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워킹 그룹을 운영을 구성하기 위한 노력들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다양한 그런 그 활동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정책 문제 이슈들을 좀 시스템 관점에서 통합하고 부처 사일로와 좀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좀 보고, 그다음에 수요자 관점에서 정책 프레임워크도 좀 재구성하는 그런 과정들을 저희가 거쳤고요. 그다음에 이제 워킹 그룹을 이제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행위자들을 만나기도 하고 저희가 또 세미나도 하고 포럼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워킹 그룹을 구성을 하고, 워킹 그룹을 굉장히 대규모로 구성을 하지만 실제로 워크숍을 할 때는 심도 있는 그 의견들이 교환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브레이크다운을 해서 소규모로 운영을 하고, 그 대신에 또 한번 통합적으로 운영을 해서 서로 그 의견들을 다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저희가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20년부터 저희가 이제 쭉 이렇게 해왔는데 처음에 이제 기획재정부가 신산업 분야에서 열린 정책 랩을 운영을 해보자라고 했는데, 저희는 이제 스마트한 움직임, 사람과 물건의 스마트한 움직임을 바탕으로 해서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 그리고 2022년도에는 이제 스마트 공간이라고 해서 조금 더 요거를 넓혀가지고 이제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혁신이 일어나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서 중앙과 지역이 어떻게 협력적인 거버넌스를 이루어가야 할지, 그리고 로봇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스마트한 이동과 그다음에 그 물건의 스마트한 이동을 하기 위한 굉장히 그 중요한 수단이 되는데, 그것들을 하기 위한 그 휴먼 리소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의견들이 기업들로부터 있었습니다. 2021년에. 그래서 22년도에는 또 그런 로봇 인재 양성과 관련한 워킹 그룹도 운영을 했고, 23년에는 디지털 트윈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기술 생태계는 어떻게 활성화되고, 그다음에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디지털 트윈을 활용을 할 때 하기 위해서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뭐를 해야 되는지,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워킹 그룹을 운영을 했고, 그다음에 잘 소통하기 위해서 원활한 소통을 바탕으로 정책 의제를 발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도구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별도의 워킹 그룹을 활용을 해서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는 저희가 기존의 경제정책, 산업정책 영역에서 했다면은 정책 난제는 경제 산업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정책 다양한 분야에서 있기 때문에 정책 난제를 좀 더 이렇게
그 넓게 스캐닝하는 작업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여러 분야에서 지방 소멸과 인구 구조 변화라든지 디지털 전환이라든지 또 미래 산업과 기술 전략 다양한 분야에서 저희가 이제 정책 난제를 포트폴리오로 구성을 했고 올해는 조금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그 전문가 의견을 통해서 밝혀진 지방 소멸과 인구 구조 변화, 그 디지털 전환 요 영역에서 이제 정책 의제를 좀 발굴하는 노력들을 해보자라고 저희가 결정을 했는데 마침 그 행정안전부와 또 저희가 또 협력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열린 정책랩은 그 행정안전부의 그 정부 혁신 전략, 3대 전략, 미래를 대비하는 정부, 디지털로 일하는 정부, 그리고 문제를 잘 해결하는 정부 이 세 가지 전략과 좀 조응을 해서 저희가 워킹 그룹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그 워킹 그룹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부문 AI 도입과 활용에 관한 이 워킹 그룹은 저희가 기존에는 계속 저희가 연구기관의 어떤 자율성을 가지고 바텀업으로 진행을 해왔다면 이 워킹 그룹에는 오늘 뭐 국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그 행정안전부가 소관 부처로서 직접 이 열린 정책랩에 참여하고 있는 그러니까 오픈 이노베이션의 그 직접적인 그런 어떤 행위자로서 저희 정부 부처가 들어와 있는 이런 사례로서 저희는 매우 이렇게 뜻깊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 여기서 나오는 이 의제가 전략으로 활용되는 길을 굉장히 기대하게 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뭐 했던 그 활동들의 성과들을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워킹 그룹을 운영을 하면서 기업과 현장 전문가, 학계 공무원분들 그리고 다양한 횟수의 어떤 그런 그 워크숍과 인터뷰, 세미나들 그리고 디자인과 시스템 도구들을 활용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젠다들도 좀 더 이렇게 시각화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여러 가지 뭐 이렇게 32개의 좀 이렇게 전략을 제시를 했지만 실제로 이제 새로운 모빌리티가 등장을 하면서 신도시에 있는 그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한정 면허들이 발급이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런 한정 면허들을 좀 잘 활용할 수 있는 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제들을 저희가 냈었는데 실제로 이제 그렇게 그 새로운 모빌리티 수요 응답형 모빌리티가 활용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해에서는 이제 그 로봇에 의한 배송에 관한 내용들도 저희가 많이 이제 의제를 제시를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이런 로봇 개발된 이런 혁신적인 그런 솔루션이 공공 부문에서 이렇게 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혁신 시제품으로 좀 지정되는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의제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또 이렇게 정부 의제에 또 이렇게 반영이 된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디지털 트윈과 관련해 가지고서는 이제 저희가 또 한 20개 정도의 그런 어젠다를 발굴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요 얘기는 트윈이 아니고 잠시만요. 요거는 이제 로봇에 관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요 로봇 인재 양성과 관련해 가지고서는 로봇 전문 인재들이 지금은 하드웨어를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로봇의 서비스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인재 영역으로 확대가 될 필요가 있다 해서 자격증도 좀 이렇게 바뀌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워킹 그룹을 운영하는 이런 모습들 볼 수 있고 디지털 트윈과 관련해 가지고서는 저희가 실제로 디지털 플랫폼 정보위원회에서 발간한 그 디지털 트윈과 관련한 그 정책과 대해서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했던 그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이런 그 지역 정책을 새롭게 만들기 위한 그런 그 노력들을 했었는데 요것과 관련해서는 또 이제 그 인구 구조 변화 TF에도 직접 연구진이 들어와서 활동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AI 워킹 그룹과 관련해 가지고서는 저렇게 다양한 전문가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기업도 참여하고 공무원도 참여하고 해서 이렇게 의제를 발굴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저희가 다 이렇게 활용하기 위한 도구들을 개발했다는 것들을 보여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사례들 이외에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좀 그 성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제 이제 연구자의 역할들이 굉장히 혁신적으로 변화할 수 있었다라는 점, 그리고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 참여하는 그 교육 프로그램에도 저희가 이런 도구들을 활용해서 디자인 사고와 시스템 사고에 대해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가질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몽골과 인도네시아 공무원들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또 이런 사례들을 확산하고 교육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그러면은 협력적 혁신을 위해서 이 정책 랩을 활용해서 협력적 혁신이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될까라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에는 개인의 입장에서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디자인 사고와 시스템 사고를 함량하기 위한 교육 과정들도 필요하고 이런 도구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혁신을 위한 어떤 마인드셋에 관한 교육 그리고 이런 정책 랩이 잘 운영되기 위해서 이런 장이 잘 운영되기 위한 어떤 그 조직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부의 입장에서는 협력적인 그런 혁신적인 그런 지원 체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어떤 그런 성과 관리라든지 공무원 문화로서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이제 그 잘 정부에 내에서 정부와 이런 정책 랩이라는 그 장이 협력을 해서 그 협력적인 그런 혁신 적인 정책을 만들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정책 소관 부처 안에 있는 이런 혁신 행정 담당관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문제 해결형 조직을 자원이라든지 전략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좀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이런 그 문제 해결형 조직은 정부 외부에 있는 이런 정책 랩과 협력을 해서 직접 이렇게 정책 공동 생산 과정에 참여를 하고 이걸 통해서 좀 정책 프로토타입을 만들어내서 미세 조정을 하고 이렇게 빠르게 실험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반복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들을 이런 그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새로운 의제가 발굴이 되면은 이런 그 의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혁신의 이네이블러로서 기획재정부가 재정부와 행정안전부가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부처 협업을 지원한다든지 또 정책 실험을 위한 어떤 그 혁신을 지원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좀 유연하게 정부가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정책 실험을 활성화함으로써 좀 협력적 혁신이 활성되고 난제에 대한 적응력도 제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